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싸대기 1월 17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탄핵해서 전쟁 막자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정말 그 전쟁, 네, 뭐 말로 꺼내기도 참 이게 두려운 그러게요. 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전쟁의 위기가 그런 어느 때보다도 네. 좀 높은 네. 상황에서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잡고 오늘 그 싸대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의 위기를 전쟁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그 윤석열 고맙다. 네, 특등 공신이다. 네, 니들이 주적으로 해주는 바람에 네, 아주 그냥 무기 어, 준비 잘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그때 뭐라고 하셨죠? 비아냥? 네, 조롱. 조롱과 기만 네, 이런 거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김종훈 국무위원장이 네, 시정 연설에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국회 연설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발표를 네. 했는데 이것이 네. 마치 일종의 좀 핵폭발과 같은 예, 예, 그런, 난리가 났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한번 오늘 싸대기에서 한번 좀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예, 우선은 그 뭐 시정 연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뭐 중요한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참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국 네. 이런 상황을 초래했구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도 있고요. 선생님 이게 생각해 보면은 불과 5, 6년 전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 전 정부 시절에 네, 정말 그 남과 북이 통일을 해보려고 했던 네. 그런 움직임도 있었죠. 있었는데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던 한 굉장히 해. 그게 무슨 뭐 50년 전이 아니고 예, 불과 5년 전인데 맞습니다. 야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참 믿어지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정 연설 하나씩 좀 네. 한번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근 80년간의 북남 관계사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네, 표현이, 네, 표현에 의하면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후에서 우리 이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 80년간의 북남 관계사 네. 종지부를 찍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이 결정이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만 가지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80년간을 다 돌아보고 네. 내린 총적인 결론이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더 심각해요. 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면 네.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방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뭔가 좀 다르지 않았냐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까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봤을 때 80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결정을 바꿔야 된다. 정책을 그렇게 해서 바꿨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거죠. 이제 다시 바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아하. 그래서 80년간을 쭉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정리해서 네, 내린 네. 결론인데 정권이 바뀐다고 또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로 인해 가지고 네. 굉장히 심화된 것은 있지만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80년의 관계를 지금 네, 돌아보면서. 정리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 결론에서 그러니까 쓰라린 북남 관계사가 주는 최종 결론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이게 이제 남측에서 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리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동족의식이 없다는 거죠. 동족의식이. 그렇죠. 네.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연설에서 중요하게 나온 게 이제 두 개 국가 인정인데요. 예. 전통적으로 남이든 북이든 두 개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죠. 대한민국 헌법은 북의 전 영토, 한반도 전 영토를 이제 지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두 개 국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열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암묵적으로 남과 북은 특수관계, 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네. 이런 식으로 대해해 온 측면이 있고 북쪽은 더욱더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두 개 국가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네. 영구 분단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었는데 남쪽은 최근 들어와서 두 개 국가론이 많이 나왔어요. 아하.
영구 분단을 위해서 그냥 합치지 말고 이미 이제 뭐 많이 달라졌는데 네네. 그냥 통일하지 말고 따로 살자. 예. 국가로 그런 입장이고 북쪽은 그런 두 개 국가론이 아니에요. 예. 아 이번에 나온 얘기가. 예,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따로 살자가 아니에요. 네네. 두 개 국가론 북쪽에서 얘기한 두 개 국가론은 현실적으로 남쪽을 적대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잘 살자가 아닙니다. 적대국으로 보고 뭔가를 취하겠다는 거죠, 조치를. 네. 자, 두 개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사이가 엄청 좋은 두 개 국가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두 개 국가로 따로. 네, 남과 북이. 네네, 남과 그러면 북이. 연방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연방 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이럴 그러네. 경우. 그러면 이거는 북쪽에서 고려하고 있느냐? 고려 안 한다는 거죠. 사이좋은 두 개 국가론이고 이거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기존의 연방제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북쪽에서 고려사항이 아닌 거죠. 이번에 얘기할 지금 때. 상황에서. 네, 고려사항 아니고 이걸 가능성 없다고 보는 거고. 네. 자, 그럼 적대적 대치 상태의 두 국가가 있을 수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네. 그럼 이렇게 적대적 대치 관계로 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전쟁이 터지지 않은 상태로.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남쪽 사람들한테 만약에 북쪽 입장에서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그것도 주적으로 서로 정해놨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북을 주적으로 정했고 네. 북에서는 이번에 주적을 대한민국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태 주적으로 서로 정한 극단적인 적대적 상태 교전 상태에 있는 두 국가가 대치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그죠. 막심하죠. 지금 벌써 지금 주식이 떨어진다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감당해보라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돌렸을 때 적대적 국가 관계가 됐을 때 네네. 과연 그게 너희들한테 이익이 되겠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개의 적대 국가 관계는 결국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 네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적대 관계를 해소 못하고 있다가 결국 뭐가 터졌습니까?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허. 서로를 주적으로 결정해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 상태의 종지부를 찍고 싶은 당연한 목표 이런 걸 제기하기 때문에 네네. 북쪽에서도 이 상태가 무한정 계속되는 건 당연히 바라지 않겠죠. 예. 그리고 북쪽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선대 지도자들의 수건이죠. 유훈이고 수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책을 수정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네네. 또 북쪽의 국민들이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민들이 통일을 강력하게 바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한다. 그냥 적대적으로 세세년년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허. 따라서 통일을 하긴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통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통일 노선이 바뀐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예. 과거에는 연방제 즉 평화적 방식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 주된 예. 통일 노선이었다면 이제 그거 폐기하고 무력 통일만 남겨놓은 거예요. 네. 이제는 통일은 적대 국가니까 네네. 적대국을 해체하고 통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해서 한마디로 무력 통일 노선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어허. 남쪽을 적대적인 국가로 본다면 교전 중인 두 가지 점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게 되죠. 그 전까지 북에서는 그런 얘기를 간혹 했었어요. 같은 동족에게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 쪽으로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 이미 적대 국가로 보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어허. 그 전까지 쓰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완전히 적대 국가로 적대적 주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전쟁 터지는 순간 핵무기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 제한을 많이 풀어놓은 거죠. 네. 남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도 길을 열어준 거예요. 중국에? 네. 네.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분쟁이 터지면 네네.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한국에 있는 미군은 자동 개입입니다. 근데 중국이 한국을 치는 것이 좀 껄끄럽죠. 네네. 왜냐하면 북쪽이 동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면 중국도 눈치를 좀 보게 돼요. 야 우리가 치워도 되겠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평택이나 군산 쳐야 되거든요. 군산이나 뭐 성주나 네네네. 사드기 지는 거 네, 이걸 쳐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북쪽에서 뭐라 그러지? 혹시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허.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등등 좀 껄끄럽잖아요. 예예. 그때 풀어놓은 거야. 야 이제 적대국이야. 우리의 적성국가니까 치고 싶으면 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 공격을 바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이번에 이게. 그렇죠. 이제 적성국이 적대국이에요. 어느 나라가 공격해도 괜찮고 네. 자기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졌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치면은 소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평화로운 분단 네. 이걸 꿈꿨으나 평화로운 분단이랑 있을 수 없는 거네요. 윤석열이 처음 평화로운 분단을 꿈꾼 건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무력 통일을 꿈꿨죠. 윤석열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지금 붕짜자 붕짜랑 신나가지고 맞습니다. 미국 형님 등에 업고 네, 될 것 같이 생각하고. 뭔가 북을 쓸어버린 다음에 자기들 입장에서 네, 천년만년 지금 영구집권 영구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망상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현재로서는 전면 전쟁을 하기는 좀 껄끄럽기 때문에 뭐 국지전 정도를 바랄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윤석열은 네네. 뭐 몇 번 치고받고 해서 예. 전쟁 위기가 조성되면 그걸로 총선도 치르고 그렇죠. 특검도 이제 덮고 뭐 계엄령 때리고 뭐 이런 때리고 식으로 정권 위기 돌파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음, 그런데 이번에 그 북쪽에서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통일과 관련해서 예예. 남북의 화해 협력을 네네. 담당했던 기구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싹 정리했지 않습니까? 대남 기구들. 네, 이게 얼마나 단호한가 이번에 결정이 네, 그걸 네. 보여주는 장면인데 북에서는 말이죠. 여차하면 전쟁에 돌입하게 돼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전쟁은 시간 문제라든가 아하. 뭐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남쪽이 예, 사이좋게 예. 잘 나오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적대적이지 않게 나오는데 전쟁을 할 일은 없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금 상황이랑 안 맞잖아요. 아하. 남쪽이나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강대강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또 적대 훈련. 전략 무기를 가져올 거고. 네네네. 네네. 핵잠수함, 뭐 네. 핵항공모함, 그렇죠. 전략 폭격기 계속 내려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북에서 이제 가만두고 보겠냐고요. 예. 여태까지는 그냥 동족이고 통일도 해야 되니까 아하. 어지간하면 참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음. 근데 이젠 적대국에서 그 짓을 하면 전쟁 개시 행위, 네. 전쟁이 임박한 징후로 읽고 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발표에 그게 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무력으로 먼저 가겠다는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 무력은 방어 무력인데 네. 지금 그냥 마냥 방어만 할 수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NLL.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NLL에서의 이게 지금 네. 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원식은. 네. 네네. 자,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원회의 연설에서 예, 예. 영토 얘기를 지금 얘기했어요. 예, 예.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게 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네네. 그동안 NLL은 남북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주요한 화근 덩어리였죠. 네. 사실 NLL은 국경선이 아니죠. 네. 미군 사령관이 네.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인데. 이승만한테 그거는 선이죠. 네, 북한하고 뭐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승만이 하도 북한으로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이 이상은 올라가지 마. 막으려고. 이게 NLL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마치 뭐 국경선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쪽에서. 네, 남쪽에서 그런데 그거를 북쪽에서는 그동안 네.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로 인해서 특수관계로 인해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봐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NLL을 남쪽에서 주장해 참았어요. 음, 근데 이제는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직접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게 또 다르군요. 벌써 이제 NLL이 여기다 그러면 이제 북쪽이 주장한 영해선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더 맞거든요. 북쪽이 근 영해선이 있어요. 네네. 그럼 겹치잖아요. 우리 쪽은 이만큼, 북쪽은 이만큼. 네네. 이 안에서 전쟁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북쪽은 여기를 넘어오면 NLL이 아니라 자기 영해 침입을 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한 거죠. 했어요 이번에. 네네. 0.001mm라도 침입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 근데 남쪽에서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NLL 주장하지 않고 네네. 북쪽 영해를 인정할게요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 윤석열이 당연히 안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굴복이니까. 아하. 만약에 그걸 인정하고 북쪽 영해를 인정해주면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예. 북에 또 굴복했다 무서워서. 집강 그거 탄다더니 뭐냐 이게 뭐냐? 네.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NLL 사수를 위해서 무력 충돌을 불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북쪽은 이제는 NLL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해로 들어오면 공격을 할 거고 전쟁이 안 터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NLL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지금 심각해요. 내가 네. 딱 보니까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할 때 야 이건 전쟁 터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사실상 NLL이 남측에서 네. 미국이 그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런 네네네 완충구역 얘기가 나온 거고 완충구역 나오고 그 9.11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평화수용 얘기도 나오고 평화수용 얘기도 나왔고 네네. 그래서 약간 좀 봐준 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봐준다는 거죠. 동족도 아니고 교정국인데 네. 우리 영해 지키겠다는 거죠. 적국이고 네.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영해를 이미 발표했으니 이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오면 다 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NLL 문제를 인정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해진 거 아니냐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네네.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네.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점령, 평정, 수복. 근데 점령은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군대로. 예. 그다음 평정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날리겠다는 거예요. 아. 정치적 의미죠. 정치적 평정. 그러니까 북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을 해체한다 이런 대한민국 족속들, 네. 대한민국 것들 뭐 이렇게 표현들이 표현하는데 있죠. 네네. 그걸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평정하겠다는 것은. 예. 그래서 쉽게 하면 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군정. 예. 네네. 군사적으로 점령하면 군정 실시하겠죠. 점령이니까. 예, 미군정 우리가 있었듯이. 예예. 그다음에 평정이. 그 결과 자기들이 미수복했던 영토를 수복하겠다. 이게 이제 수복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군사적 방법으로 점령해서 정치적으로 평정하고 수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소한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예. 전면적인 전쟁. 남조 이제 북쪽 편을 빌면 남반부 네네. 전 영토를 평정하는 그런 군사 공격을 시작하겠다. 네네. 전면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이 생각하는 계산이 안 맞아요. 어허. 가볍게 국지전 정도 해서 네네. 이 위기를 총선 돌파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특검도 돌파하고 예. 정권도 돌파하고 정권도 돌파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북쪽에서는 그런 짓 하면 바로 남조선 평정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원식이나 윤석열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서 네. 이제는 훈련하겠다. 네. 그 일부러 그동안 안 했던 구역에서 하겠다는 완충구역에서. 완충구역에서. 그 완충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영해 침범이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번에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북한 특성상 지도자가 발표를 하면 이것은 제일 중요하죠. 북 입장에서 헌법보다도 중요한 또 건데. 맞습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겠는데 그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쪽이 전쟁을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전쟁 준비를. 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원회의 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전쟁이 그냥 수사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실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야,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헌법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네, 네. 남쪽. 저희 이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를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12월인가요? 했죠. 그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선생님이 네. 이거 심상치 않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왜 헌법 얘기를 할까? 네. 이거 심상치 않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이게 언급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도 바꿔야 된다 이제 북의 입장에서 예, 상하게. 상하게 바꿔야 된다 이제. 예.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헌법에 있는 또 뭐 북반부 그러니까 이제 이 분단이라고 봤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이런 거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고. 네. 심지어는 3대 현장 기념탑도 철거하라 그랬죠. 네. 그거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있었던 네, 네. 남북 합의를 그렇습니다. 이제 뭐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 중대성을 그래서 이제 세우는 남과 북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네. 조형물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90년대 후반이었나? 네. 그래가지고 그 남쪽에서도 뭐 벽돌 같은 거 이게 좀 네네네. 보내고 그래서 거기 다 있어요 이름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거 허물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건 없어요. 대화, 협상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헐어버리고 네. 뭐 전쟁이 터지면 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란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겠다. 실체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고 핵무기 써서 네. 그다음에 미국도 엄청나게 고통을 맛보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재앙 역사상 맛보지 못한 재앙을 맛보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한테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주권사 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하여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전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이런 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입장에서 무서운 얘기죠. 선생님이 달리 말하면은 그 동안은 이런 상황에서도 피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는 피하려고 거죠. 노력을 네, 해왔는데 네. 이제까지는 이제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아예 기회라고까지 표현해요. 기회가 온다면이라고 북에서는. 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은 핵무장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핵무력 완성을 2017년에 선언을 했어요. 네.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남쪽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라면 미국이 굳이 NPT 체제를 만들어서 길을 쓰고 핵무장을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가지는 그 의미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핵을 못 갖게 할 이유가 없는데 없다는 거죠. 딱 몇 사람들만 몇 국가들만 우리끼리만 딱 핵 갖고 있고 나머지는 못 갖게 하자. 그 이게 NPT 체제인데요. 네, 그걸 왜 만들었겠냐는 거죠. 핵무기를 가지는 게 그만큼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지위를 다르게 만들고 군사적 역량 관계를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에요. 이 5개국의 공통점은 핵무장 국가라는 핵무장 국가죠. 미, 영, 북, 러시아, 중국 다 핵무장 국가들입니다. 핵만 있는 게 아니고 투발 수단까지 갖고 있는 나라들이죠. 북이 그거 ICBM까지 거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유엔 상벌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정도의 지위에 올라선 거거든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런 비유를 어디서도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칼이 가지고 칼싸움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칼싸움 잘하나 뭐 이런. 근데 이쪽이 한 사람이 기관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게임이 안 됩니다. 기관총을 딱 생겨버리면. 저는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것이 우금치입니다. 우금치, 녹두꽃. 거기서 우리 백성들이 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기관총 게틀링 기관총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그걸 못 이겼죠. 죽창으로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안 무기 돼요.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칼싸움하다가 기관총 나오면 게임이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거의 비슷한 보면 돼요.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핵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핵무장 국가에 맞게 대접받고 싶죠. 이제 기관총 생겼는데, 야 나 기관총 있어. 나를 이제 옛날처럼 대하면 안 돼.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강박하고 싶은 욕망도 생길 수 있어요. 기관총이 있으니까. 야 까불면 기관총을 쏴버릴 거야. 내 말 들어.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처음에는 그 방법으로 나가지는 않고 대화를 하려고 그랬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바로 대화를 제의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2018년에 진행됐고 있었고 미국과는 2018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미국과도 하고 한국과도 대화를 한 거죠. 대화 국면이 시작됐죠. 왜냐하면 핵무장 국가가 돼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지 않을 테니 심지어는 뭐 이제 비핵화에도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으니까 평화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 북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뒤통수 치고 남쪽도 쳤다고 보는 거예요. 뒤통수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뒤통수 쳤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했죠. 김대중 부부장이.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 안 됐다. 자 그러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기관총을 들고선 그거 안 쓰고 내가 참고 대화를 해보세요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고 더 깔짝댄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뭘 쓰고 싶겠습니까? 기관총을 쓰고 싶겠죠. 이것들을 그냥 확 긁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에 더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윤석열 정권의 그 도발 이걸 겹치니까 이제는 야 이런 아유 야 쟤네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 이제는 그냥 힘으로 정리해.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맥락이 있죠. 그러네. 그런 맥락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과 북의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6.15 선언이 있은 뒤로 민간 교류가 엄청났습니다. 네. 저도 금강산만 20번 갔어요. 네. 네, 평양을 2번 갔습니다. 공연도 한 번 하러 가고 공연 보러 아리랑도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민간 교류가 엄청났는데 2018년 이후로는 북에서 민간 교류보다는 약간 정권 정부 간 이걸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크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워킹 그룹을 해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네. 꼼짝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유선도 뭐 착공식 없는 착공식, 네. 착공 없는 착공식.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진척이 되진 않는데 착공식을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북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민간 교류도 해봤고, 네. 정부 간 교류도 해봤고, 네. 북미 회담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네, 그렇죠. 이제 좀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도 있죠. 북이 왜냐하면 민간 네네. 교류를 강조하고 추진했을 때는 남쪽에 민주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학생 운동도 문익환 목사님 올라가시고 임수경 학생도 학생도 올라가고. 학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네. 자, 근데 어쨌든 누나도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막 그런 식으로 네. 민간에서의 그 민중 운동이 폭발적으로 벌어졌던 네. 민주화 운동이.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을 본 거예요. 민간 교류를 해서 민간 쪽하고 잘 얘기하다 보면 저쪽에서 뭐 집권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네, 통일에 힘이 있고 또 민간의 힘이란 게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있었죠. 워낙 강력했으니까 그래서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90년대 이후에 이제 거의 무너지잖아요. 네. 민주화 운동 세력이 거의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다리를 걸었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에게도 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북쪽에만 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미국에 대해서도 북의 안보료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북에서는 협상 가능으로 본 거죠. 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면 대화를 통해서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도 잘하면 통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 간 협상을 중시하기 시작하죠. 민주당 정부일 경우.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쉽게 꼼짝을 얘기하면 꼼짝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김대중 같은 인물은 또 나올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도 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민주당이 김대중 정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족 의식이 거세된 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제 너희들은 미국의 개가 됐지. 김대중 전 대통령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럴 희망도 없지 않냐. 그럼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이런 나중에 이제 윤석열은 뭐라 그랬냐면요. 북한의 이런 결정이 반민족적이다. 민족을 반역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약간 그 건망증이 있는가 봐요. 윤석열이 했던 말을 돌이켜 보면은요. 네.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주적은 북한. 네.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네. 네. 국방부 교재도 바꿨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이제 주적은 남이다.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대한민국이 한 건데 이에 이미 앞서서 2년 전쯤에 있죠. 윤석열이 주적은 북한. 그다음에 선제 타격. 네. 그다음에 뭐 직강 끝. 네.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선조치 후보고.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일본 끓여 들어가지고 네. 계속 훈련하고 있고 9.19도 파기했습니다.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북한의 결정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자기네가 더 먼저 했잖아요. 네. 주적이라고 국방부도 선언했고. 네. 자, 그런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 미국이 북쪽이 이제 남쪽이랑 일절 대화를 하지 않고 조금만 불꽃이 튕기면 바로 남쪽 전체를 공격하는 전면 전쟁을 시작할 거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하고 지그프리 테커 이 사람은 이제 대북 전문가죠, 핵 전문가. 해커는 뭐 아주 오래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기고를 하면서 그랬죠. 한반도 상황이 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그리고 북쪽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뭐 신원식, 태영호 다 나서서 아니야. 너무 과장하는 거야. 과대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미국 쪽에서 이걸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네. 문제는 사실 그 기고가 시정연설 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예. 이제는 더더욱 확실해졌죠. 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알게 됐죠. 아하. 여기서 한반도 전쟁이 땅 하고 터지는 순간 사소한 거라도 바로 전면전 전쟁이 시작했는데 아. 핵무기를 쓰겠군. 자, 그러면 미국은 근심이 깊어지죠. 왜냐, 국지전으로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떤 전쟁이든. 이번에 또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에서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군을 개입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거죠. 왜냐, 미군이 개입해서 한국 전쟁에 예. 참전한다. 그럼 바로 본토에 쏠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얘기를 북쪽은 여러 차례 해왔고, 아.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전면적인 전쟁까지. 아하.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중동도 지금 확전되고 있습니다.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홍해도 또 그렇고. 미사일 쐈어요. 네, 이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쟁에다가 대만 또 이번에 그 민진당이 되면서 네. 대만 해협도 위태로워졌어요. 들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과 핵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아.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네. 시간도 별로 없어요. 바이든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도. 이런 상황이라서 미국은 세 가지 선택지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아하. 그래서 하나는 윤석열 제끼는 거예요, 빨리. 네. 위험하잖아요. 예.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윤석 박정희 꼴이네요. 박정희처럼 날리는 거죠. 박정희처럼 날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날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네. 미국이 날렸구나, 그렇죠, 전쟁 안 그렇죠. 하려고. 그래서 윤석열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군으로만 전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겁니까? 철수는 안 해도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개입을 안 한다. 네, 국지에 터져도 바로 선언하는 거죠. 미군은 개입 안 하겠다고. 아, 바로 선언한다.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 터지면 바로 북한에서는 평택을 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NLL 그냥 무조건 총 쏘면 바로 평택 쏠 것 같은데. 당연히 미군 기지부터 치겠죠. 그럼 발표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한테. 거의 이제 사적으로도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루트를 또 미리 보낼 수 루트를 있겠구나. 보낼 수가 있어요. 신호를 계속 미리. 북쪽에다. 혹시 전쟁이 발발해도 우린 개입 안 한다. 우리 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미군 기지 빼주는 거죠. 아니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네.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2번 들렸는데 네, 네, 네. 왜 첫 번째 간 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차량 발사대 차량 그 공장에 갔냐?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한테 경고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화성 18형도 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하려면 잠잘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미국 북쪽에다가. 미리 해야 되겠네요. 그럼. 미리. 미리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우리 우리 치지 마라. 네네. 주한미군 기지. 예. 그래 북이 주한미군 기지만 치지 않거든요. 네. 주일미군 기지 관까지 다 치거든요. 이번에 날아간 이 극초음속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것 때문에 쏜 거고요. 엄청 빠르다는데 진짜. 네, 마하 10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들은 예, 빠지는 거예요. 빠지겠다. 빠지고 한국군끼리만 싸우라 이거예요. 예, 예. 그럼 북쪽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음. 왜냐 마음껏 한국군을 치고 점령하겠다라고 나올 테니까 예. 핵무기가 있잖아요. 네. 핵무기를 초토화시켜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 한국군이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하에 하는 작전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아하. 재래전으로. 근데 아,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예. 혹시 한국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아. 잘 싸우는 우크라이나는 졌지만 그런 꿈을 꾸는 거죠. 핵이 없다는 거를 전제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초반부터 핵을 쓴다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네. 적대 정책 처리하는 겁니다. 아. 적대 정책을 처리하고 북과 전격적으로 화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이제 이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국이 하기에는 참 창피하죠. 근데 그런 명분을 만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곧바로 대화에 문이 예.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옛날 같으면 안 그러는데. 미국은.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대선이 다가와요. 11월에. 예, 근데 트럼프가 지금 잘난 체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계속 그 얘기했어요. 북미 관계가 극단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할 텐데 2024년 들어서서 이것이 트럼프에게는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이번에도 그 아이오와주인가 예. 거기서 대선 후보 유세 연설하는데 북쪽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네, 자기가 잘 지냈다 사이좋게. 자기가 사실은 전쟁 날 뻔했다 그 당시에. 그래. 전쟁 날 뻔했고 북한에 핵이 많았는데 네. 참 관계 좋아가지고 막았다. 이거를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한다는 거는 네, 뭔가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먹힌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북과의 위험하다고.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두려워한다. 네, 실제로. 그래서 2017년에 사실 북미 간의 전쟁 위기까지 갔을 때 네네. 그렇게 벙커가 잘 팔렸답니다. 맞아. 지하형 벙커. 네. 핵무기 떨어져도 예. 살아남을 수 있는 벙커. 그래서 부자들은 그때 다 샀대요. 야. 그걸 지하에 다 묻었다는 거예요.
뭐 하와이도 많이 난리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난리 났었죠. 대피하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과정이 유지되면서 더 악화됐기 때문에 네네.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북과 남과 막 붙는다든가 전쟁이 예. 벌어진다든가 미국과 북이 이제 교전을 시작한다든가 했을 때 그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든 상황을 정리해서 평화롭게 해결을 하든 해야 예.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딱 그거죠. 나 때는 좋았는데 바이든이 악화시킨 거다 이거. 예. 나였으면 이렇지 않았다. 아하. 그러니까 나를 다시 그렇죠. 뽑아주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 방에 정리할게. 네네네.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수세거든요. 아,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여기에 이 북쪽 변수까지 북한 변수까지 끼어들면 대선에서 이기란 매우 힘들어지죠. 네. 트럼프는 이거 잘 활용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아, 그러니까 북한 변수가 최대 변수가 됐네요. 바이든 대선에서? 입장에 그런 바이든 입장에서는 야, 내가 가겠다. 11월 대선 전에 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당선되려면. 네, 당선되려면 그 가능성을 좀이라 잡으려면 아, 그러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이랑 붕짜다 붕짜는 이해 못하는 네, 것 이해 같습니다. 못하는 거 같고. 일단은 국지전으로 네, 자기네 네. 정권을 빨리 넘기고 네. 미국 형님들 힘 세니까 네네. 북한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냥 뭐 혹시라도 뭐 북쪽이 뭐 세게 나와도 형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네, 형님들의 불안을 모르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바보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미국이 지금 제일 걱정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걱정하는 건 미국일 거예요. 시정연설로 가장 지금 잠 못 드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있잖아. 네. 미국의 네오콘들. 네오콘들. 그리고 윤석열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긴 할 겁니다. 아하. 뭔지 모르지만 뭔지 불안한가? 왠지 모르지만 이거 아, 뭔가 좀 쎄하네. 뭔가 이상한데 아. 천공한테 가서 부적을 받아와야 되나 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는 미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극단적 상황이에요. 상황 마지막 상황까지 네. 몰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들이 오늘 이 주제가 조금 심각한 주제여가지고 굉장히 길게 좀 얘기를 다뤘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예, 선생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암살과 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이 경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만 하는 발표죠. 네, 안 알려준다가 맞겠죠? 네. 모른다가 아니라 안 알려준다는 거겠죠? 범행 동기를 공개할 수 없다. 네, 공개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 네. 라는 놀라운 말을 했죠 경찰이. 참 뭐 예. 이름도 안 알려줘, 얼굴도 안 알려줘, 뭐 내용도 그 왜 했는지 그 내용도 안 알려줘, 뭐 싹 다 안 알려줍니다. 네. 결국 뉴욕 타임즈에서 알려냈었습니다. 예, 뉴욕타임즈가 알려줬고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경찰들이 이거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이제 네. 나옵니다. 물청소 네. 동영상 맞습니다. 40분 만에. 네. 바로 직후에. 와 미리 뭐 준비를 한 것처럼 네. 아니면 누가 빨리 지시했겠죠. 야 치워라 줘라. 선생님 지시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빠르죠. 그러면? 아주 이 빠르죠. 정도면 경찰이 공범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에서 네네. 문자 날렸잖아요. 열상으로. 그러니까요. 그것도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네. 그것도 그 뭐 과도 네, 그냥 뭐 1cm. 열상 1cm 네. 노인 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벌어진 걸 보면은 피가 흥건하고 그러니까 물청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것도 이상하고요. 그 지금 저 인터넷 정말 인터넷 그 탐사 그 보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니까는 뭐 택시를 탔는데 네. 어디서 온 문자로 그 위치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거기로 가자고 메시지 온 거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자고 한 게 아니고 택시기사한테 온 메시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핸드폰만 포렌식 해봐도 네. 누구한테 온 건지 이게 문자가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핸드폰 경찰이 없앴을 것 같은데. 경찰이. 네. 야, 아니, 게다가 또 이제 그 문자에서 그 주소를 보여준 게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위치 이게 아니라 뭐 지번이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오는지 이 대표가 이거를 정확히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범행 현장에 택시 타고 갔대요? 예. 그 민주당 지지자차 타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어디 모텔 갔을 땐가 뭐 그런 거고. 모텔 갈 때. 네네네. 모텔에서 거기 갈 때 택시 네네. 탔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분히 공범이 있다는 것이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고. 그보다 오히려 배우가 의심되죠. 예, 배우가 그러니까 네, 배우죠, 배우. 네. 지금 이제 칼도 그 잘 드는 칼을 양쪽 면을 다 갈아가지고 네. 준비를 한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치면은 이제 경찰들이 이번 경찰의 발표는 우리가 공범이다. 네. 뭐 이걸 발표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그 급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경찰에 맡겨두면 절대로 밝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증거 인멸하려고 네. 다 해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그때 그 누구였습니까? 그 이정석 그 차남이었던가요? 네. 천암이었던가? 천암댁. 예. 네네 그 천암댁이 나와가지고 네, 준거 다 증거한 거에 의하면은 준 자료가 없었죠. 저도 없었는지 왜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요 터지자마자 국정조사나 특검 들어가든가 네네. 뭐 했어야 돼요. 압박을 이렇게 못하게. 예, 좀 늦은 것 같아요. 늦었어요. 민주당 이걸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에 맡겨두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물청소만 놓고 봐도 이것은 거의 뭐 공범이나 다름이 없다 싶어지고요. 그 셔츠도 말입니다. 네. 셔츠도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찾으니까 결국은 경찰들이 나서 찾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셔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증거물. 셔츠가 아니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죽었죠. 여기 쑥고 들어갔더라고요. 셔츠를. 칼이. 그래서 이놈도 한 번 더 찌르려고 한 거고. 네. 예,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제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이제 뭐 저 인터넷 유튜버 분들도 각자 지금 다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그 중개를 뭐 했다는 그 어떤 분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는 작년에 들어갔지만 네.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소위 국힘 이쪽이었고 네. 태극기 부대 쪽이었고 네. 그런 것들도 증언들도 마련을 하고 그 택시 그 문자도 유튜버가 발견한 겁니다. 네, 탐사 업체 네. 그 보도 매체에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시민분들과 정치권도 같이 해가지고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빨리 네네 이거 좀 국정조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이놈들이 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헬기 그 타고 간 거에 대해서 네. 뭐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조사한다고. 좀 조사할 게 그게 아닌데요. 네, 그렇죠. 야 진짜. 물타기 하려고 뭐 엄청 지금 애쓰고
놀라운 것은 언론에서 입도 뻗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어느 순간부터는요. 언론이 계속 이거를 증오범죄로 몰기도 했고 네. 또 초기에는 막 정신질환 범죄로 몰려고 그랬던 것도 네, 포착이 네. 되고 선생님이 그걸 날려버렸죠. 또 분석을 딱 해줬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신분열로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수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뭐라기 힘들었겠죠. 아 이수정이 뭐라고 그랬는데? 정신질환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국힘당 입당한 사람도 그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초기부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고. 하시죠. 그러니까 얘들 그걸로 몰자니 너무 아닌 거죠. 자기들이 볼 때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냥 우발적인 극단주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의 소행으로 몬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러다가 뭐 일반적인 증오범죄, 혐오범죄까지도 언급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언론이 그렇게 쭉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데 궁색하죠.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탁 중지. 모든 언론이 입싹 닫고. 이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네. 기사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 2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선생님. 네. 2주밖에 안 지났어요. 네. 근데 범인의 실체도 동기도 네. 뭐 드러나지가 않고 네. 물청소 이런 거 왜 있는지 경찰도 이거를 밝혀줘야 되는데. 후속 보도가 안 나와요. 네. 전혀. 예, 마치 지금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이럴 때는. 이게 암살 현장을 물청소한 거랑 똑같이 물타기하고 물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완전 네.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요즘 그 한동훈이 네. 예, 뭐 셀카 찍기에 아주 목 부러지겠던데요. 예, 목을 계속 네. 제가 오늘도 뭐 하나 보고서 너무 황당해서 네, 페이스북에 네. 올렸어요. 목 부러지겠다고. 목 부러지겠다고. 목을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그거 너무 힘주면 목에 뭐 오지 않아요? 잘못하면 예,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걱정됩니다. 너무 목에 힘줘서.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러지길 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진짜 거의 뭐 김건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셀카 이거 완전히 막 너무 좋아하죠. 환장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까지 했는데 어떤 방송에서 한동훈이 복용하는 뽕이 있다. 아 네? 우쭈쭈 뽕이라고. 우쭈쭈 좀 좋아하는 겁니까? 네, 막 우쭈쭈 하면 뽕 맞은 듯이 막 이렇게 표정도 변하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올라가요. 이제 네. 증상은 그거예요. 네. 표정이 화해지면서 환희에 찬 표정으로 목이 네. 올라가는 까치발도 들고 네. 때로는 꽃게손도 하는 네. 이런 우쭈쭈 뽕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걸 한동훈이 복용하고 계시죠. 계속 장기 복용하고 계시다. 네, 지금 그거 즐기느라고 지금 정신없는 것 같아요. 우쭈쭈 뽕. 야, 근데 이제 선생님 이게 원래는 쟤네들이 이제 한동훈을 내세워 가지고 김건희 특검도 막고 네. 뭔가 이제 국힘도 좀 살리고 네.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안 된다는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6.29는 이제 안 된다. 한동훈식 6.29는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일단 전략을 한동훈 띄우기라도 하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뛰고 있죠. 그러니까 국힘당은 안 올라가지만 네. 한동훈은 지금 그 대선 주자로 쫙 올라가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제 뭐 한동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권 통합해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이제 치러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준석이 여기에 배알이 꼴리는 것 같아요. 배알이 꼴린다기보다 네. 그걸 제대로 하려면 한동훈이 아 제대로 하려면 윤석열하고 결별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코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안 했잖아요 한동훈이. 못 따라오는 거죠, 얘가. 못 따라고 지 잘난 맛에 막 네. 사진만 찍으니까. 뽕 사진만 맞고 이러니까.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네. 저 눈치 없는 자식이 아. 보수 대합이 되려면 윤석열을 일단 배제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네네. 한동훈, 이준석, 뭐 이낙연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얘가 생각 없이 계속 그 방탄이나 하고 윤석열 네. 우쭈쭈 뽕이나 맞고 다니고 우쭈쭈에 너무 미쳐 있어요. 너무 생- 환상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 답답하잖아요. 아, 빨리 끊고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니까. 네. 요즘에 좀 승경질이 나는지 네. 뭐라고 막 하더라고. 굉장히 뭐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이거는 이준석이 약간 이제 그 다 같이 뭉치면 네. 지가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나 아, 한동훈을 제끼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지금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는 단계는 아니죠. 아 그래요. 예. 나중에 합쳤을 때 이제 이렇게 발동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합쳐서 예를 들어 한동훈, 이낙연, 이준석이 같이 있으면 네. 서로 막 싸우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맨 앞에 서려고 아. 세 명이. 네. 왜냐하면 셋 다 관심 받는 거에 목숨 건 사람들이거든. 네. 쉬운 말로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들이거든 선생님. 셋 예. 다. 싹 다 관종이죠. 아. 그래가지고 뭐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네. 관종이라는 점에서 똑같거든요. 야. 그러니까 세 명이서 서로 피 튀기는 그 네.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네. 더 받기 위한.
근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라서 아하. 이준석이 해야 할 역할은 당기는 거죠. 보수대 연합으로. 네. 계속 뭐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만 이놈이 아주 그냥 그 골드버그에 아주 그냥 그러게요. 가장 그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한동훈을 계속 요즘 까고 있습니다. 네, 뭐 세계 최고 꽁치구이 한다고 해서 횟집에 손님을 모을 수 있냐? 네. 이 비유도 아주 이놈이. 잘해, 말 잘해. 네. 이런 점에서 한동훈도 훨씬 나아요. 예, 참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결국은 선생님이 예측하신 대로 돗자리를 까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낙연과 지금 이제 이준석이 이 낙석연대를 네,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은 약간 좀 절박해 보이고요, 조급해 네. 보입니다. 네, 네. 이준석은 조금 여유 있어 보이고, 네. 좀 이렇게 뭐 좀 도도하달까요? 약간 네.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상 불리한 건 이낙연이고요. 이낙연은 뭐 자기 생각만큼 안 붙는다라는 현실을 지금 맞닥뜨렸잖아요. 예. 자기가 나오면 우 따라 나올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따라 나오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분도 나쁘지만 약간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죠. 이낙연이. 네, 그래서 빨리 그러면 새를 불려야 되겠는데, 그 이준석이랑 합치면 빨리 새를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이준석이 재밌는 얘기를 했죠. 떴다방 같은 이미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 무조건 함께할 걸 서약해야 된다. 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보수대연합 얘기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수대연합은 영구집권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선은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전에 이낙연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짧아가지고 아. 아직 골드버거한테 얘기를 충분히 못 들었는지 아니면 전달해서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 들었는지 이낙연은 그냥 총서들 중심으로 뭉쳤다가 네네. 실험도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준석 아닌 거죠. 그럼 안 돼. 네. 지금은 합치는 건 차라리 안 해도 되는데 아하. 총선 끝나고 대선 때 합쳐야 돼. 네. 이게 이제 보수대연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합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네네. 끝나고 합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아하. 이낙연은 총선 전에 안 합치면 자기 득표가 너무 적게 나오면 합칠 때 주도권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아예 합치고선 총선 가지 치르기 유리하다고 보고 아하. 빨리 서두르자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데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하. 이준석 입장에서 제일 좋은 그림은 총선 뒤에 합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두는. 네, 근데 네. 이낙연은 빨리 해, 빨리 하자 뭐 이런 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낙엽이 됐네요. 네, 낙엽 신세가 됐죠. 낙엽 신세가 됐습니다. 네, 네. 참 한 당의 대표도 하고 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네, 보여주는 모습치고는 참 너무 추잡한 것 같습니다. 구차하죠. 구차하고요. 네, 네. 참 이준석이 뭐라고 그 밑에 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네, 비굴하게 네, 참 비굴하-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이 이 날리면 네 선생님 그 유튜브에 최근에 어떤 그 음악하는 분이에요. 네. 음악하는 분이 이제 그 헤르츠 같은 거를 약간 좀 날리고 그 노이즈 같은 거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들려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네. 근데 법원에서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잘 모르겠다. 아, 법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럼 그렇게 발표만 하고 말지. 네. 그러면은 MBC에서 그거를 바이든이라고 했으면 잘못했네. 그 정정 보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잘 안 들렸으면 그렇죠. 어떻게 들리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완전히 지금 이제 완전 불공정한 네네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건데. 법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검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경찰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경찰 네, 이재명 대표 이거 암살과 관련해서 그렇죠. 완전히 검찰이 개가 진실을 뒤덮고 있죠. 법원도 문제가 있고. 네.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있고. 네. 근본적으로 다 개혁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걸 두고선 예를 들어서 억울하면 우리는 어디다 호소합니까? 네. 경찰과 검찰에 호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호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호소를 해봐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정권의 입맛에 이런 식으로 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버리면 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저는 화날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인공지능으로 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차라리 이런 일이라도 없게. 네, AI는 이렇게 판결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기존 사심은 안 들어갑니까? 법률과 기존 판례에 기초해서 물론 AI 프로그램을 짤 때 네. 국진당한테 유리하게 그럴 프로그램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 프로그램만 공정하게 잘 짜면 이런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야. 차라리 AI보다 못한 놈들이 예. 판결을 내리는 건데
저는 사법개혁도 이제 다음번 네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다음에는 네네. 반드시 일정에 올리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건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한동훈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검찰 의견서가 제출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로 23억을 벌었다. 이게 이제 검찰 네.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이제 그걸 질문하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거 아니냐고. 예. 얘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래. 예, 아니랍니다. 예. 또 지가 법무부 장관일 때 작성된 거라. 또 거짓말한 거죠. 또 거짓말인 거죠.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얘는. 한동훈이는 네. 거짓말도 잘게 해요. 잘게. 아까 이번에 네, 사람이 뭐 잘해요. 1992 그 티셔츠 뭐 오래전부터 입었다.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나왔던데. 그러니까 잘죠. 예. 뭐 사직구장 야구 네. 야구. 뭐 없던데 그때는 코로나 때는데 보다는 그 저 옛날 거 2008년 건가 사진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이때 갔다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무슨 반응을 할 때 네. 생각을 깊고 넓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 짧고 즉흥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예. 거짓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도. 거짓말도 심원한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넓고 크게.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를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단 네.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딴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은 없는데 우리 장모님은 이것도 약간 커. 그리고 또 스케일이. 근데 한동훈 그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4개월 전부터 아니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럴 때는 그래 잘 모르겠다라든가 이렇게 그럼 되는데 그냥.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확인해 보겠다랄지. 애가 겁도 많지. 생각 짧지. 즉흥적이지. 그리고 방어하려고 이렇게 순간 이제 거짓말을 할 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사소한 거짓말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줄줄줄. 그게 참 제가 보면 잘해요 인간이. 네. 네. 그 질문한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랑 셀카 찍을래요? 네. 이러지 않았을까 그럴 모르겠네요. 수도 있죠. 지금 셀카에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데 네. 이거 질문하면 좀 곤란하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KBS가 그 9시 뉴스에서 이 독도가 일본 그 베타 경제 수역이 안에 그 돼 있는 그 그래프를 지도를 네. 그래프 지도. 그걸 했더라고요. 네, 그랬다 그러죠. 예. 근데 최근에 국방부도 좀 그렇고요. 이거 지금 네. 선생님 심각한 것 같은데요. 독도를 완전히 KBS가 지금 박민의 방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국민의 방송이 방송이죠. 아니고 네, 박민의 방송인데 또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방송인 거죠. 윤석열의 방송이죠. 저는 이미 일본에 넘겨준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네. 독도를.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지 가서 않고서요.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이미 약속한 거 아니냐. 기시다한테. 네. 그러니까 일본도 과감하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뭐 학교 교육에도 그걸 반영하고, 네. 언론에서도 떠들고, 한국에서도 그거를 어떻게든 약속을 했으니까 버텨야 되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네. 은근히 이렇게 좀 하는 건가요? 은근히 이제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에서도 바꾸고, 네. TV에 띄울 때도 살짝 그렇게 띄우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예. 이미 넘겨준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네네. 혹시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독도를 일본에게 팔아먹을 작정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냥 이런 걸 보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지금 남쪽 대한민국에 대해서 네. 동족이 아니다, 그렇죠.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윤석열 이놈들은 일본 놈이거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놈은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처리하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이놈들은 정말 인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죠. 참 우리 뭐 동족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늘 싸대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쟁 위기가 사실은 이제 11월이 미국 대선인데 그때까지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오히려 예, 저는 총선 전후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 2월 네. 그 드론을 통해서 그 삐라를 알린다고 하는 2월 말. 네. 지금 당장이 지금 전쟁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 촛불 시민들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으로 전쟁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싸대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